첫 번째 발표는 아주대학교 이걸 교수님께서 이벤트 어널리시스로 활용한 LNG 터미널 플랜트의 사고 빈도 추정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과학공정안전부문위원회 이제 첫 발표인데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했던 그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어널리시스를 활용한 LNG 터미널 플랜트의 사고 빈도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제 하기 전에 이 과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종 목적이 이제 나와 있는데 목적은 저희들이 이제 폭발 하중 설계할 때 실제 참고 자료를 작성을 하고 기준을 만드는 이런 쪽인데 지금 저희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플랜트의 사고 빈도 추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우리 LNG는 이제 보통 잘 아시겠지만 수입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수입을 해서 바다에 이제 접안을 해서 저장 탱크에 이제 보관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학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혹은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운반선으로부터 육상 저장 탱크의 지원 LNG가 이송되는데 여기서 LNG 플랜트라고 하는데 그 가보시면은 거기가 이제 실제 조그마한 미니 화학 공장 같이 그 저장 탱크에서부터 다시 가압할 때까지 보낼 때까지 이 발전소 아닌 산업용을 보낼 때까지 플랜트를 거쳐서 외부 공급자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LNG가 이제 메탄이 주성분이니까 하여튼 가연성 물질이고 온도도 그렇고 그 상태는 극조건이다. 그래서 고온 고압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화재 폭발 위험이 많다. 그래서 LNG 플랜트 시설물에서 가스 누출해서 화재 폭발 위험을 평가하여 원래 플랜트 구조물들의 화재 폭발 방어 설계에 적용할 폭발 하중, 디멘저닝 엑스턴탈 로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빈도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이 P&I들을 넣기 어려워가지고 파이널 플랜트 예제 공정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LNG의 누출률과 저하될 확률을 계산해서 화재 폭발 사고 빈도를 분석을 했다 말씀드리고 연구 방법은 이 파이널 플랜트를 저희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육상 LNG 저장 탱크 정발가스 제액하기 LNG 이송 기어스를 좀 이따가 보는 거고요. 누출됐을 때 시나리오는 코사 가이드에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와 대안의 시나리오. 그 다음 ETA 분석은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화재냐 폭발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고의 중이고 크게 누출공에 따른 일단 비교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이널 플랜트 3D 모델 배치도인데 여기 연장에서 이제 내가 접안을 하면 저장 탱크에 와가지고 여기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 이제 가스 제액화를 여기 왜냐면 저장을 하면은 이게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니까 다시 제액화를 해서 다시 가압을 해서 이 해수 탱크 열교환기를 다시 해서 너가웃들을 해서 스크럽에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섹션을 왜 나누냐 하면 앞에서 이게 탱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누출이 되면 다 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정 PFD에서 각각의 블록을 가능한 한 잘라서 요 안에 여기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것이 누출됐을 때, 리커가 됐을 때 이렇게 좀 보려고 섹션을 이렇게 나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키 메인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섹션을 5개로 나눴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같이 저장 탱크하고 제이칸하고 가품터 두 번째 세션 그 다음에
LNG 기화설비 이제 배수를 가지고 열교하는 다시 기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가웃 드럼하고 리턴 펌프 스크럽만 마지막에 나가서 요것이 이제 산업용 요 발전 이런 쪽에 나가게 되겠죠. 요때 운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빈도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는데 이 홀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까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인터내셔널 그 뭐죠 석유 우리말로 하면 석유 가스 제조자협회 뭐 인터내셔널 오일 앤 가스 매니팩처링 그쪽 쪽에 뭐 이렇게 이제 홀 사이즈를 한 5가지로 아주 적은 것부터 크게 럽차될 때까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표 홀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mm 이상이 될 경우 실제 배관 진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빈도 분석을 하려면 누출 빈도하고 점화 확률 계산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누출호 크기에 따른 각 부품에 따라서 다 빈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가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IOGP, 오일 앤 가스 프로듀서 여기에 있는 이 포트 거기에 보면은 안전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스탠다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레이저 프리퀀시에 따라서 계산을 했고 점화 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IOGP에 있는 이그니스 프로바빌리티 여기에 따라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잠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누출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세션이 있는데 좌표가 있는데 어디에 누출을 예를 들어 아까 세션을 나눴는데 탱크 여기서 할 거니 벨트에서 할 거니 뭐 뱅크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뒤에 보시면은 아까 5개를 나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된 그 부분은 요 세션 좌표를 가지고 여기서 누출된 거. 두 번째 세션은 어디가 여기 누출된 거. 이렇게 각각에 다 정리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세션의 누출 방향에 따라서 그 누출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뭐 스크러버 이런 노가우트 이런 거 들어오면서 각각의 배관에서 누출됐을 때 그걸 잡았다. 그래서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환경 조건을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은 다른 걸 다 갖습니다. 대개 아니면 틀리지만 습도 같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온도가 우리나라는 좀 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보통 일반은 한 25도 이렇게 하고 습도 한 중간 정도 풍속 이렇게 해서 대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코사가에서 P107의 선정 기준 지침에 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누출 방향은 이력 방향으로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세션을 예시를 보내는데 경기 가능한 세션을 누출 사고 시나리오에서 이래서 이제 5개 섹션을 다 나눈 것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만큼은 1에 5까지는 같잖아요. 그죠? F 대기한 정도가 최악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대안의 시나리오,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5개 세션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제일 문제가 이제 점화를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가 이 고민이 돼서 저희들이 아까 그 IOGP에 제안한 점화 확률 모델이 총 쭉 리스트가 28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8개 중에 우리가 11번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라지 플랜트의 컨제스트 가스 LPG에 대해서 온쇼어 플랜트에 대해서 이 11번 시나리오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나와 있고 거기 쭉 나오면 그래서 제일 맞는 쪽이 이제 이쪽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점화 확률을 계산하는데 요 라지 플랜트 컨파인드 가스 LPG에서 릴리즈 레이트 레인지가 이렇게 이게 이제 누출 속도가 중요하니까 이 속도가 얼마에 따르냐서 여기서 점화 확률 이케이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누출 확률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점화 확률을 프리퀀시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P라도 우리가 아까 누출 사이즈를 했을 때 점화 확률을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누출 빈도인데, 하나의 격리 가능한 세션 1에 대해서 누출홀이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사이즈를 36.1mm에 대해서 누출 빈도 계산을, 이거로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릴리즈 프리퀀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하면은 토탈 릴리즈 프리퀀시를 이기프먼트에 대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토탈 릴리즈 프리퀀시가 이벤 추리할 때 최초의 그 시작값이다. 이렇게 처음에 그 시작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부품별로 이제 각그 사고 부품이 실제 다 틀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 가져와서 부품별로 해야 되는데, 그럼 2.878 곱하기 10-3승이 이 실제 36.1mm에 대한 최초의 빈도가 됩니다. 누출이 됐을 때. 그래서 이것이 2.878 곱하기 여기 연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이벤트리에 대해서 36.1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본에 들어가고 요거는 누출 속도가 밑에가 이제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인데, 이미디에이터리 이거를 이제 점화를 어떻게 하느냐? 적시 점화하는 것을 1%, 그 다음에 그렇지 1%, 그 다음에 아닌 것이 0.99%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파이 앤드 가스 디텍션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파이 앤드 가스 디텍션이 금지할 확률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90%를 방금 0.9가 되고, 그 다음 실패하고 디텍션을 못할 때가 10%에서 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 이그니션, 이제 적시 점하고 딜레이 이그니션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적시는 바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뭐 보통 주로 이런 LNG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이어나 익스포저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스톱 듀레이션, 짧은 기간에 바로 점화했을 때 화재가 날 확률. 그 다음에 이제 롱 듀레이션 때 날 확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파이어에는 빈도가 되는 거죠. 빈도가 되는데, 결국 이제 이 화재에 일어날 빈도라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치면 빈도가 되겠죠. 그래서 익스플로전, 그래서 가스 디스퍼전은 그렇게 여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같이 일단 계산이 돼서 일단 해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6.1mm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앞에 제약의 시나리오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사이즈가 컸을 때 650mm 때 뭐 같은 방법으로 뭐 똑같은 과정을 이그니션하고 파이어 가스 디텍션이나 딜레이 이그니션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탈 프리퀀시라는 것은 전체가 일어날 뭐 누출이 되든지 화재가 되든지 폭발이 되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원래 5번째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2개가 있는데, 앞에가 1에서 5번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여기 대안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산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자, 그 다음에 화재나 폭발 다 마찬가지인데 이 같죠. 그래서 잘못됐는데, 하여튼 지금 이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가 빈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일단은 빈도가 똑같이 나온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이따가 결론에서 제가 해석을 좀 할 텐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출홀 크기별 사고 빈도 경량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가 누출될 확률이 많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죠? 다 이거 보면은 화재 확산이나 이런 것은 다 여기 이 누출 빈도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작아지는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 폭발의 경우는 요거는 여기 균열의 그 홀 사이즈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요렇게 가다가 이 중간 균열, 큰 균열 이런 때는 또 폭발의 빈도 커졌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요것만 관건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결론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션을 구분을 해서 설계한 중에 뭐
판에 5개, 총 사고의 종류는 총 6개, 하여튼. 그래서 설계하죠. 이거는 이제 토목, 건축, 토목 쪽에서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디멘저링 엑스터널 로드를 결정할 때 일단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이 대안하고 사고의 시나리오 결과가 동일한 것은 원래 이제 사고 빈도는 공정 조건이나 누출률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이 사고 빈도 계산 결과가 이 환경 조건이 아마 이 아까 우리가 뭐 간단히 잡아서 사고 빈도 계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서 환경 조건, 그 누출률하고 사이즈, 그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빈도는 같으나 서로 다른 결과를 갖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아까 빈도는 같지만 앞에서 대안이나 지하의 빈도는, 근데 이 하정 빈도 분석에서는 우리가 앞에 이 하정 빈도 곡선을 먼저 그려서 설계하는 걸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독립적인 사고 시나리오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수치 해석 모델이라든지 이런 CFD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다양한 환경 조건 분석이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중간 결론이. 그 다음에 하나면서 경리 섹션 1에 대해서 누출홀 크기별 사고 빈도는 이 폭발 사고 빈도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누출률 차이는 뭐 이렇게 그 미세먼지 이렇게 밑에 쭉 줄어들었는데, 이 다른 확산, 아까 화재나 확산은 원래 누출홀 크기가 적을수록 높은 빈도인데, 요거만 지금 반대라고 했잖아요, 폭발. 그래서 그 이유는 이 반대인데, 이 폭발의 경우에 이는 누출 차이에 따른 지연 점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화가 이그니션이 맞느냐 늦느냐에 따라서 사고 빈도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점화 지연 특필이 점화 지연 말을 때 문제가 없는데, 지연 확률에 반영하는 폭발 사고 빈도 계산은 누출홀 크기만 가지고 빈도 계산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정확한 누출량이라든지 실제 누출량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연 점화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잘 안 됐는데, 일단은 이 빈도 계산 결과하고 가지고 이론적인 수치 해석 모델과 프락스 쪽 CFD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실제 앞에 계산한 거하고 잘 일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최종으로는 한 내년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파일럿 플랜트 내부에 가해지는 폭발 압력 분포를 확인하는 예정인데,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지금 실제 폭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부 예비 실험을 했는데, 하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그 실적 재판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폭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조금 저는 이번에 가지는 않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양이 작아가지고 이 하중에 미치는 것이 디텍션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이런 하곡적 요새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국토교통부 정부 과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가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요? 예. 예, 되게 잘 들었습니다. 성소연의 김동훈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섹션 나누잖아요. 네. 엔진 회사에서는 QRA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아이솔러블 섹션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이솔레이션 구간에 따라서 그렇죠. 섹션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빈도 계산이지만 컨시퀀스까지 가면은 이제 인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크기, 사고 크기가 달라질 때고, 여기서는 이제 파트 카운트를 하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을 나눈 그 기준은 그래서 뭐 좋은 질문 같은데요. 일단 좋은 그 섹션 나누는 것은 이 메인 입격부분들 큰 설비를 섹션의 기준으로 일단 뒀어요. 그래서 요거 저장된 거, 요거 된 거, 요거 된 거,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반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뭐 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기준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연구진이 이제 합의를 해서 한 이 정도 세션을 아까 했던 거 메인으로 해서 여기에 했잖아요, 중요한. 그래서 인대어로 누출되고 인대 파이버 인데스 누출되거든요. 그리고 메인 이런 쪽을 섹션을 나눴다고 보시면 그렇게 했고, 뭐 해적 스타일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메인 이퀴프먼트나 이런 쪽에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일단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그것보다 해적 스타일은 더 좁죠. 더 작게 쪼갤 수가 있는데 좀 더 크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그럼 노출이 되면은 요게 차 있는 요 배관하고 이 탱크에 차 있는 요 팩트인데 있는 것이 릴리즈 될 거다. 꼭 본 거죠. 일단 오랫동안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코멘트 해주셔도 괜찮고요. 저희 이게 참고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다른 부처에서 막 이렇게 손을 막 대는데 저희 돈을 받고 하긴 하는데 각 부처에서 이게 또 국토부에서는 뭐냐 노시설 설계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하고 이런 것도 법제화해서 제한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엄청 큽니다. 이 돈이.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지 모르는데 산자부 뭐 노동부 뭐 여러 가지 어떤 국기원은 뭐 컴비나트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이번에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좀 코멘트를 해서 좀 어떻게 법제화를 해서 좋겠다. 그까지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